자,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립부터 한번 문제 쭉 이어서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가와 나를 주장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부터 봅시다. 자,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정읍발언은 이승만. 자, 사람은 이승만인데 정읍발언은 언제냐? 1946년 6월에 정읍발언. 자, 그 다음에 나는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정부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자, 이거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자, 김구. 자, 그러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은 남북협상하러 가기 직전. 그럼 남북협상이 언제? 48년 4월? 직전이니까 48년 2월. 그래서 요 두 가지 사료가 김구, 이승만 비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그런 사료예요. 자, 그러면 가나 봅시다. 1번. 자, 50총선거에 불참하였다. 50총선거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승만은 참여, 김구는 불참. 자, 요 남북협상파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불참이에요. 그래서 요 불참에 해당하는 사람이 김구, 조소왕 이런 사람은 불참이죠. 그럼 조소왕은 왜? 조소왕은 요 김구랑 같이 남북협상 하러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선거에는 참여해요. 첫 번째 선거에는, 그러니까 1950년에는 참여하고 48년에는 참여 안 하고, 김구는 그러면 두 번째 선거에 참여했을까요? 못하죠. 암살돼서. 49년에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암살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선거는 당연히 참여를 못했죠. 그래서 참여를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하였다. 자, 그러면 좌우합작 7원칙. 자, 여기서는 좌우합작 7원칙의 반응을 그냥 한번 쫙 살펴볼게요. 자, 김구 찬성, 참여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좌우합작 7원칙을,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좌우합작 7원칙은 1946년 10월에 발표했는데 누구랑 발표한 거예요? 누구랑? 여운형, 김규식이지.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한 사람이 여운형, 김규식. 이 사람들은 중도파, 중도 좌파 여운형, 중도 우파 김규식. 자, 그러면 김구는 찬성을 하긴 했어요. 야, 되게 좋다. 의견 되게 좋아. 하지만 나는 참여는 안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조건부 찬성은 뭐냐? 이승만이 주장하는 게 남한말의 단독선거인데 남한말의 단독선거를 해주면 나는 찬성 아니면 반대. 근데 이게 좌우 연합으로 정부를 수립하자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승만은 사실상 반대. 자,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이랑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이랑, 자, 조선공산당은 극좌, 한국민주당은 극우는 반대. 극좌와 극우는 다 반대예요. 그리고 미군정은 찬성, 지지. 그래서 김구 찬성, 이승만 반대, 조선공산당 극좌, 한국민주당 극우는 둘 다 반대.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한 반응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하였다. 지지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나여야 되지. 가가 아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탁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자, 탁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라고 하는 건 뭘 반대하는 걸까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거. 탁치반대라며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탁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한 김구. 네, 그래서 맞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탁치반대 준비위원회 외우려고?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그냥 김구는 반대했구나. 요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지.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자, 4번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의장을 역임하였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정부. 1946년 12월, 1947년 6월. 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과 남조선 과도정부는 미군정이 지지한 우리나라의 미군정기에 있었던 형식적 정부, 형식적 국회. 자, 여기 의원이니까 국회. 그 다음에 여기 정부니까 정부. 근데 이거는 미군정이 주도한 거죠. 뒤에 지지한 거지. 그냥 아무 실권은 없어. 형식상. 자, 그러면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의장은 누구예요? 의장 김규식. 자, 그 다음에 과도정부인데 이제 정부에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미군정 밑에 요 정부가 있는 거라서 여기는 민정장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민정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은 누구? 안재홍.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돼요? 요거. 의장은 누구지? 김규식. 민정장관 누구였어? 안재홍.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아주 가끔 요 시기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의장은 김규식이니까 4번도 틀린 거죠? 자, 4번도 틀렸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66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을 몰수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그 다음에 일본 치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이를 또 지휘한 자. 그럼 결국엔 뭐야? 친일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독립운동가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친일행위를 했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자, 그러면 반민족행위처벌법. 자, 그러면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언제? 또 시기가 중요하죠. 자, 친일파 처단하는 게 정부 수립하고 제일 급하다. 그래서 정부 수립이 8월 15일, 그 다음에 이게 1948년 9월 22일에 통과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 법령에 따라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었다? 맞아요. 특별재판부, 그 다음에 특별조사위원회. 알죠? 반민특위. 반민특위가 특별조사위원회잖아요. 맞아요. 2번. 이 법령 제정은 헌법에 명시된,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게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실형을 선고받았냐, 처벌을 받았냐. 지금 여러분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고 대답한 친구들은 처벌받은 사람 없다며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실형을 선고받는 거는 말 그대로 선고만 한 거고 이거에 따라 감옥에 보냈어, 안 보냈어? 그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건 재판을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러면 재판을 했어. 실형을 선고받았어. 진짜 감옥에 보내고 사형에 처했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처벌은 안 된 거예요. 선고는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번에 선고는 받았다. 네, 실형 선고는 받았어. 근데 실제로 처벌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죠? 조금 구분이 되죠? 재판은 했어. 선고는 받았어. 감옥에는 안 갔어. 왜냐면 다 사면 돼버렸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 법령은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직후에 통과되었다. 자,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몇 월? 11구잖아. 그러니까 여수 순천 11구니까 10월일 거지. 언제 10월? 48년 10월일 거지. 그러면 법이 9월에 만들어졌다며. 그 이후에 11구 사건이 있었겠지? 그래서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며.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인 거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같은 경우는 제주도 4.3 사건하고도 쭉 연결이 쭉 되죠. 제주도 4.3 사건에 여수 순천에서 여수에서 군대를 파견하려고 했는데 14연대. 그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좌익 폭동을 일으킨 사건. 네, 그게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니까 연결된다. 그래서 4.3 사건은 4월이니까 정부 수립 전.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11구 사건은 10월 정부 수립 후. 네, 그렇게도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267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연표를 옳게 고른 것은 자 6.25 전쟁. 6.25 전쟁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과정. 전쟁은 과정이지. 그래서 순서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두 번째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또 그거 있죠. 어느 나라가 사인했어? 휴전협정에 미국, 그다음에 북한, 중국.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넘겼으니까 사인 안 했고 소련은 참전국이 아니니까 사인 안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랑 남한이랑 소련은 사인을 안 했고 미국, 북한, 중국은 사인했어. 그래서 요즘에 왜 그거 있잖아. 종전협정? 뭐 이런 걸 하려면, 종전협정 하려면 그 사인했던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해야 되는데, 북한이랑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사이가 되게 나쁜 거 알죠? 서로 막 앙숙인 거. 그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그러면 6.25 전쟁 중인데 자, 6.25 전쟁 중에 어떤 사건인지 볼게요. 아군은 38선 이북에서 대대적인 철수를 계획하였다. 자, 38선 이북까지 쭉 밀고 올라간 거야. 그런데 누가 참여하면서 밀려 내려온 거죠? 중국군이 참여하면서. 중국군은 1950년 10월 25일부터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야. 그래서 이제 38선 이북에서 철수한다라는 게 중공군 참여 이후구나 라는 거. 자, 두 번째. 아군과 피난민들은 흥남부두에서 모든 선박을 동원해서 해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흥남철수작전. 흥남철수작전은 중공군 참여 이후잖아요. 그래서 1950년 12월이요. 1950년 12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연표만 한번 쭉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북한군 남침. 남침은 1950년 6월 25일. 자,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양 탈환. 평양 탈환이죠. 1950년 10월 19일. 평양 탈환. 자, 그러면 평양 탈환. 압록강까지 진격. 중공군 참전. 좀 밀려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후퇴. 그러면서 흥남철수작전은 12월이니까 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서울은 몇 번 뺏기고 몇 번 되찾았죠? 2번 뺏기고 2번 되찾았죠. 그래서 처음에 3일 만에 뺏기고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928 서울수복.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쭉 밀려 올라왔다가 쫙 밀려 내려오죠. 그게 1사후퇴예요. 서울 뺏긴 게 또 1사후퇴. 1월에 다시 뺏기고 3월에 다시 되찾고. 그래서 서울은 2번 뺏기고 2번 되찾았다는 거. 그리고 이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는 부산이었겠지. 근데 부산이에요. 그 부산에서 1차 개헌이 있었던 거예요. 1차 개헌 무슨 개헌? 발췌 개헌. 그게 부산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내내 선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래가지고 우리 전에 막 그런 거 있죠. 막 무슨 코로나 시국에 막 선거를 하냐. 다 했어. 전쟁 중에도 했어, 선거를.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밀어붙여서 선거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넘겨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봅시다. 자,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일단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 많이 언급된다는 거. 자, 봅시다.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곡해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에 대한 모독이다.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해서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 자, 일단 맨 마지막에 선거가 불법이다. 자, 그러면 이때 선거는 3.15 부정선거. 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4.19 혁명. 1960년이죠. 4.19 혁명. 자, 그러면 우리는 4.19 혁명의 결과. 이 과정에서 이제 김주열군 사망 사건이 있었고요, 여러분. 마산에서. 자, 그 다음에 4.19 혁명의 결과는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죠.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
그럼 이승만 대통령 물러났으니까 정부는 있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허정과도정부가 등장을 하게 돼. 허정과도정부. 자, 그리고 허정과도정부에서 개헌을 했어. 이거 몇 차 개헌? 이승만이 첫 번째가 발췌, 두 번째가 사사오입, 세 번째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게 3차 개헌을 전개하게 되고 이 3차 개헌의 내용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예요. 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3차 개헌이 통과가 되고 이 개헌에 따라서 정부가 수립돼요. 그게 무슨 정부? 그게 장면내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대로 한번 써본 거예요. 요 장면 내각이 이공화국이죠. 자,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이승만 하야, 허정과도정부, 3차 개헌, 장면내각. 순서대로. 알겠지? 순서대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 여기 지금 결과 물어보는 거죠. 1번. 자, 대통령의 하야 발표를 이끌어냈다. 네. 대통령이 하야 발표를 하게 되죠. 자, 2번. 6.29 선언이 발표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6.29 선언이 발표되는 건 6월 항쟁, 6월 민주항쟁, 1987년.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을 막고자 했다. 여러분, 신군부가 등장한 것에 대한 반발로 결국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게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군부가 계엄령을 확대하자, 비상계엄령을 확대하자 각 지역에 이제 이렇게 시위를 진압했고 그 중에서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서 진압을 한 거죠. 자, 5.18 민주화 운동 1980. 자, 4번에 시위대가 시민군을 조직해서 계엄군에 맞섰다. 시민군 나오면 뭐? 5.18. 한 번밖에 없죠. 시민이 직접 총을 들고 저항한 건 딱 요거. 그래서 5.18, 3, 4번은 다 5.18 민주화운동. 정답은 1번. 자, 269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다. 지난번 정 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자, 일단 중간에 부정선거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4.19 혁명. 그쵸? 여기 나왔던 4.19 혁명. 자, 그러면 4.19 혁명이 발표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이제 요 성명은 4.19 혁명 때니까 정답은 4.19 혁명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만 체크해보면 되겠네요. 자, 1번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6.3 시위. 일단 연도는 1964년. 6.3 시위는 뭐에 대한 반대냐?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예요. 한일협정 반대. 정확하게 하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거죠. 자, 그래서 6.3 시위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거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한일협정이 체결되죠. 그래서 한일협정은 65년, 6.3 시위는 64년. 시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한일협정이 65년, 6.3 시위가 64년. 자, 그 다음에 3번.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금방 나왔네? 3번에 65년. 자, 4번.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부마항쟁은 79년. 자, 그러면 부마항쟁이라는 게 79년에 있었는데 유신붕괴의 과정이거든요. 자, 1979년에 있었던 YH 무역 사건. YH 무역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걸 옹호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김영삼이 제명을 당해요. 자, 김영삼이 정부에 반대하면서 외국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제명, 국회의원에서 잘린 거죠. 근데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 없거든요. 근데 잘라버린 거야, 국회에서. 그러자 이 김영삼의 근거지인, 지역적 근거지인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부마항쟁이에요. 79년 10월에. 자, 그랬는데 이 부마항쟁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야? 어떻게 싹 밀어버려? 아니면 온건하게 처리해?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에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쏴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12.6 사태. 12.6 사태가 박정희 대통령 사망. 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나? 아니고 신군부가 또 등장하지. 12.12 사태. 이때 등장한 신군부가 전두환 노태우. 그렇죠.
친구, 정관, 노태우 2명.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유신이 붕괴되는 과정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요 신군부가 12.12 사태로 등장한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확대하고 시위를 진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5.18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는 이제 5.18이 나오겠죠. 자, YH 무역사건, 김영삼 제명, 부마항쟁, 11.6 사태, 12.12 사태가 전부 다 79년에 있었던 사건들 순서대로 적어본 거고요. 자, 그러면 부마 민주항쟁이 있었다. 79년.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0번 가볼게요. 자, 봅시다. 다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여러분 연표. 4.19 혁명이 있었다. 여러분 4.19 혁명이 일어나다 1960년. 그 다음에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1972년 12월. 그래서 여기에 가죠. 60년에서 72년 말까지 이렇게 찾아라. 자, 1번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48년 9월. 그 다음에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다. 여러분 7.4남북 공동성명은 72년 7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7.4남북 공동성명은 유신 전이에요, 후예요? 유신이 10월이죠. 지금 제가 12월이라고 썼지만 10월 달에 선포를 했어요. 야, 나 헌법 개정할 거다. 강력한 대통령 체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건 10월. 법이 통과된 건 12월. 그래서 이거는 10월이라고 해도 되고 12월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그게 유신이에요. 그러면 7.4남북 공동성명은 유신 전이야, 후야? 그게 중요한 거야. 아, 7.4남북 공동성명 북한하고 합의한 거 그거는 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7.4남북 공동성명이 여기에 딱 들어가. 2번이 정답. 3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건 노태우 정부예요. 1991년 9월. 1991년. 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 5월. 805월.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271번. 다음은 미주친 새헌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정부는 8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하였다. 자, 이로써 새로 개정된 헌법은 16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휘게 되었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 책임 체제의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 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된다. 자, 이거 몇 차 개헌일까요? 내각 책임제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까 나왔지? 여기 있네. 여기. 3차 개헌 내각 책임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내각 책임제 정부는 딱 요 3차 개헌만 있고, 자, 그럼 이 정부로 이걸로 이제 만들어진 정부는 그 뒤로 허정. 그러니까 지금 헌법이 딱 통과되고 내각 책임제로 개편이 되면서 이제 아직 선거는 치르지 않은 거지,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여러분은 아, 이거 3차 개헌이구나. 이걸로 만들어진 정부는 허정 과도 정부, 아니 그 장면 내각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차 개헌 1960년이라고 또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1번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다 씁시다. 271번.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됐다는 건 6.25 전쟁 중. 그럼 6.25 전쟁 중 개헌은 무슨 개헌? 발췌 개헌. 여기 1차 개헌이에요. 발췌 개헌 1952년.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발췌 개헌의 내용은 뭐죠? 요거까지 알아야지. 발췌 개헌의 내용은 뭐지? 대통령 직선제. 맞아요. 대통령은 그 전에 재헌 헌법에서 재헌 국회에서 뽑았잖아요. 이제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직선제와 양원제가 같이 나오면 1차 개헌이에요. 직선제와 양원제. 요렇게가 세트로 나오면 1차 개헌이다. 자, 두 번째. 4.4.5.2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요거는 뭐 4.4.5.2 개헌이겠죠? 4.4.5.2 개헌. 2차 개헌. 1954년. 자, 그러면 4.4.5.2 개헌의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 안 폐지. 네, 맞아요. 너무 긴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철폐.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은 이 헌법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은 중임 2번만 해야 되는 제한을 없앤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계속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 4.4.5 개헌. 자, 그 다음에 3번 통일주치 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 자, 여러분 통일주치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요거는 무슨 정부? 이게 이제 유신헌법을 말하는 거죠. 유신헌법. 그거는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7차 개헌. 유신헌법이라고 씁시다. 7차 개헌이에요. 7차 개헌. 그래서 1972년. 자, 그러면 72년 12월이랬죠. 통과된 거 12월이니까. 자, 그러면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치 국민회의라고 하는 데서 대통령을 선출해요.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항이 있었다. 자, 민의원, 참의원이면 국회가 몇 개? 2개. 양원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내용으로 한다. 3차 개헌은. 그러므로 국회가 2개다. 그게 민의원과 참의원이다. 정답은 4번이다. 알겠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개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체크를 좀 하시고. 자, 272번. 네, 그래서 개헌의 내용만 좀 여러분 파악하시면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 별로 없어요. 자, 다음 헌법의 개정 이후에 수립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건, 자, 32조. 민의원, 의원이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민의원, 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민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하며. 자, 53조 보세요.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자, 대통령이 있긴 있는데 대통령을 어디서 뽑는다고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이 더 세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국회가 2개야. 민의원, 참의원 2개지. 그러면 양원제. 자, 이렇게 양원제 규정 있지.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데지. 이거는 국회의, 그러니까 의회가 더 중시된다.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죠. 자, 그러면 이거 몇 차 개헌? 네, 3차 개헌이죠. 3차 개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장면내각. 그래서 여러분 장면내각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장면내각은 첫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자, 여기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건 실천했다? 아니, 수립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 시행 안 돼요? 수립. 계획 수립. 자, 그 다음에 2번째, 통일 논의 활성화. 통일 논의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학생과 혁신 계열에서 뭐 중립화 통일론 이렇게 써봅시다. 학생과 혁신 계열들이 중립화 통일론, 평화 통일론을 주장하기도 하죠. 중립화 통일론 등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해서,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통일론의 활성화 이렇게 2개 나오면 아, 장면내각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장면내각. 하지만 장면내각은 9개월 정도 있다가 사라지죠. 왜?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그게 5.16 군사정변. 네, 1961년에 5.16이에요. 자, 4.19 혁명 60, 장면내각 60년.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 61년. 61년으로 이제 무너지죠. 이게 무너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는 3공화국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3차 개헌 1번. 자, 우리 271번이에요. 자, 아니고 272번. 1번.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가 발표되었다. 여러분, 긴급조치가 발표됐다? 유신체제에서. 유신체제면 사공화국이에요. 유신체제는 1972년 말에서부터 1979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유신체제 안에서 요 긴급조치라는 게 발표가 되죠. 자, 2번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은 개헌은 4.4.5 2차 개헌이에요. 4.4.5 개헌. 4.4.5 개헌은 1954년. 자, 3번 미국이 제공하는 무상차관은 주로 소비재 분야와 삼백산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
여러분 300산업이 발달했을 때는 6.25 전쟁 직후에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시기로 하면은 언제? 50년대 후반. 50년대 후반. 자, 자립경제건설을 목표로 처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네, 수립. 정답은 4번. 실시 아니고 수립. 자, 그럼 이건 물어봐야 돼. 이건 알아야 돼.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 62년. 알겠죠?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62년이에요. 그리고 그 62년은 박정희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박정희 정부. 계획 장면내가 시작 박정희 정부 62년. 아예 연도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몇 차 경제개발 계획이냐 물어볼 때가 있잖아. 그래서 1차 경제개발 계획은 62년에서 66. 2차는 1967에서 71. 3차는 1972에서 76. 이런 식으로. 2, 3, 4, 5, 6 하니까 5개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은 요 연도만. 응? 요 연도 알아야 돼요. 자, 73 볼까요? 밑줄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또 엄청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유신체제 물어보는 문제가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유신체제. 자,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 힌트.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남용에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입법사법 행정 3권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뭐 독재지 뭐.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이 3권 분리 따위 없는 거잖아. 요게 바로 언제? 유신체제. 유신체제 4공화국이에요. 유신체제, 유신헌법, 4공화국. 요 헌법이면 유신헌법. 유신헌법, 유신체제. 자,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는 3공화국이 있고 4공화국이 있는데 3공화국이 이제 60년대, 그리고 4공화국이 유신체제. 이렇게. 그래서 3공화국이 63년부터 72년까지겠지? 그리고 4공화국이 유신이에요. 72년 말부터 79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79년까지라고 썼지만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79년 말에 신군부가 등장해서 군정을 좀 실시하다가 이제 전두환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5공화국으로. 자, 그러면 1번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자, 부마항쟁은 아까 유신의 붕괴 여기 있죠? 아까 여기 유신의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부마항쟁 기억나죠? 79년 10월. 그러니까 유신체제 동안에 일어났어? 네. 1979년 10월이거든요. 1번이 정답. 2번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했다? 이거는 그냥 연도를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제시문으로도 이렇게 가끔 나오기 때문에 68년. 이 국민교육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알려진 그런 뭐 강령이라고 해야 돼? 뭐 약간 그런 건데 이건 68이니까 30. 네, 30하고 박정희 대통령이긴 하지만 자, 7.4남북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1972년이겠죠? 30. 네, 같은 박정희 정부지만 30이에요. 한일협정 체제를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다. 자, 6.3 시위는 아까 나왔지. 64년. 자, 64년도 30.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3공화국인지 아니면 4공화국인지 구별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사건들, 예를 들면 국민교육헌장이라든가 뭐 6.3 시위라든가 나왔지만 요 3공화국에 해당하는 사건 중에 좀 큼직큼직한 게 뭐냐? 첫 번째, 한일협정. 두 번째, 베트남 파병. 세 번째, 삼선 개헌. 대통령 3번, 한 번 더 할게. 삼선 개헌이죠.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자,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게 6.3 시위.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을 해주면 미국이 도와주겠다라고 한 게 브라운 각서. 이거 다 이제 3공화국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그리고 7.4남북 공동성명.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박정희 3공화국인지 박정희 유신인지. 알겠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정답은 1번. 자, 274번에 바로 나와요. 금방 제가 했던 얘기가. 자, 다음은 60년대 어느 일간지에 실린 사설이다. 파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우리는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미 이 전쟁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파병을 찬반하던 국민이 이젠 다 힘과 마음을 합해 파병된 용사들을 성원하고 있거니와
근데 전쟁이 전투하는 사람만이 전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참가하는 총력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바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파병이라는 건 결국에는 무슨 파병? 베트남 파병. 베트남 파병이잖아요. 자, 그러면 베트남 파병이 언제냐? 1965년부터 73년까지예요. 자, 그리고 이 베트남 파병을 해주면 야, 우리가 너네 한국군의 현대화와 지원을 해줄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게. 그게 브라운 각서. 1966년. 이렇게 연결돼요. 브라운 각서. 자, 그러면 기업. 발췌개헌안 통과에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발췌개헌이 6.25 전쟁 중이라고 했으니까 52년. 택도 없지. 한참 전이니까. 자, 브라운 각서의 체결 이유가 되었다. 네, 당연히 브라운 각서 체결 이유가 되죠.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기여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브라운 각서라는 게 한국군의 현대화 그리고 경제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돈도 빌려줄게, 뭐 기술도 이전해줄게. 요게 이제 요 브라운 각서의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요 자본, 말하자면 미국으로 원조 받은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60년대 성장이 기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일협정도 마찬가지죠. 한일협정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돈 받았잖아요. 6억 달러, 총 6억 달러. 이것도 요 디귿 지문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년대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네, 맞아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 1950년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한미상호 방위 조약 아니에요.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금방 제가 말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뭐냐면 6.25 전쟁 끝났어. 야, 북한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해? 미국이. 야, 내가 도와줄게. 이거잖아요. 이거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고 그거 말고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50년. 그래서 그거랑 다르다. 알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 디귿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275번. 65년 6월 22일에 체결한. 일단 65년이야. 65년에 있었던 우리 아는 사건 뭐예요? 한일협정. 한일협정이죠. 그래서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설명. 자, 제2조 1910년 8월 22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있었던 거 싹 무효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우리는 너네가 합법정부니까 너네하고만 이제 체결한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왜 전에 제가 그런 얘기 살짝 했죠. 북한하고 아직 체결 안 했기 때문에 북한하고 하면 또 북한이 배상금 받을 거다. 그래서 북한 성장에 좀 도움을 될 거다 나중에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게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65년인 거 기억하시고 요거 반대 투쟁이 아까 뭐였죠? 6.32. 64년에.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이거는 여러분 해설지 그대로 나와요. 저는 그대로 쓸게요. 저도 잘 못 외워 이건 너무 뭐가 많아서. 그리고 굳이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제가 쓸 테니까 받아 쓸 필요도 없고. 알겠죠? 이거는 그냥 보세요. 자, 한일협정에서 4가지의 결정사항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결정사항은 외울 필요도 없다.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어업에 대한 협정. 그 다음에 제1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그 다음에 한일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조약.
그다음에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정에 관한 체결 이런 내용들. 이거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일협정에 이런 4가지 사항이 들어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고 위안부 문제 있어요? 징용된 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 이게 다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여러분이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도 없다. 자, 그럼 우리 책에 이제 문제, 일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언급한 거니까. 1번, 위안부 문제가 중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없어. 언급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약에 반대해서 60 민주항쟁을 일으켰다? 아니고 63 시위를 일으켰겠지? 조약 협의를 위해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북한에 이 사람 파견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박정희 밑에 있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가서 뭔가 협의하고 왔겠지. 뭘? 그게 7.4남북 공동성명. 맞아요. 이후락이 갔다 와서 7.4남북 공동성명. 자,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대우에 관한 협정도 함께 체결되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근데 사실 요거 모르더라도 나머지에서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풀면 된다. 외울 필요 없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써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6번 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자, 일단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왔지. 이거 나왔죠?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유신헌법이지. 유신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며.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래서 자 우리가 유신체제임을 알 수 있는 1972년 10월부터라고 할게요. 1979년까지인데 자 그러면 유신체제임을 알 수 있는 어떤 내용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이야. 그게 통일주체 국민회의예요.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요. 이때 대통령은 임기 6년. 중임 제한 없고 철폐. 중임 제한 철폐. 임기 6년짜리 대통령을 뽑아요. 근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결국 대통령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할 때마다 한 2번 선거했거든요. 유신체제 동안에 99.9% 찬성. 약간 이런 반대 없어. 1명도 없고 그냥 기권 뭐 조금 있고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헌법을 바꾸자고 하거나 뭐 소란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긴급조치로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긴급조치. 그래서 긴급조치가 1호부터 9호까지 발령이 됐고 이런 것들이 유신체제임을 알 수 있고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해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어떤 정당 같은 집단을 유신정우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유신정우회는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유신 나오잖아. 유신체제지 뭐. 외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요거 긴급조치 요 2개 요거 나오면 유신체제구나. 아까 우리 박정희 사공화국이 유신체제예요. 자 그럼 자 우리는 답을 찾아볼까요? 자 일단 나머지는 제가 그냥 그리고 53조 40조도 봅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선거한다. 이게 유신정우회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뭐 국가안전의 보장에 공공질서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에 자 맨 마지막 줄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조치.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긴급조치 나왔으니까 유신이지 뭐. 그러면 1번 윤보선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다. 윤보선 대통령은 누구야? 언제 대통령? 자 우리가 장면 내각에서 장면은 대통령? 아니고 국무총리. 왜냐면 그때 내각 책임제니까. 그러면 그 장면 내각에서 20화국 장면 내각에 국무총리가 장면이면 대통령이 윤보선. 그때 윤보선. 알겠죠? 그래서 몇 대 대통령이냐? 4대? 4대 대통령쯤 되겠네. 4대.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4대 당선됐지만 물러났기 때문에 4대 대통령쯤 돼요. 자,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물러났다. 윤보선 대통령은 그러면 장면 내각 때 있었어. 왜 물러났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이제 박정희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 약간 갈등을 겪으면서 물러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물러났냐? 이 사람은 62년에
62년에 물러나요. 그리고 6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62년에 물러나고 자, 그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5.16 군사정변 직후에. 자, 그 다음에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 3.1 민주구국선언은 유신 반대 운동이에요. 자, 이것도 연도 가끔 물어봐요. 76, 1976. 자, 그 다음에 4번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이건 뭐 연도까지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김영삼 정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정부 물어볼 때 많이 나오니까 김영삼 정부. 93년쯤 돼요. 김영삼 정부.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법령이 실시된 시기에 일어난 민주운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모두 9차례 발표된 법령으로 마지막으로 선포된 구호에 따르면 헌법을 부정 반대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보도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 지식인, 야당 정치인, 기자 등이 구속되었다. 자, 9차례 1호부터 9호까지 발표됐어요. 뭐가? 긴급조치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긴급조치, 긴급조치를 말하는 거죠. 자, 긴급조치는 아까 유신체제에서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했고 긴급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발령됐는데 이 긴급조치 1호가 발표된 건 74년이에요. 74년에 1호가 발표되고 9호가 75년까지 해서 이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발표된 거죠. 이렇게 탁탁탁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긴급조치. 자, 1번 삼선 개헌 반대 운동이 있었다. 삼선 개헌 반대. 삼선 개헌이 그러면 언제 있었냐? 69년에 있었어요. 이거는 3공화국이에요. 아니 4공화국 그 유신체제 아니고 3공화국. 자, 그 다음에 3.1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 금방 나왔죠? 3.1민주 구국선언은 1976년 명동성당에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3.1절 기념 미사를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신에 반대하는 성명서 같은 걸 발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 3.1민주 구국선언. 자, 3번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이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6월민주항쟁과 관련된 뭐라고 해야 돼? 국민운동본부라고. 그러니까 그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건 1987년. 그 다음에 신민당이 직선제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자, 직선제 개헌을 위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유신이야, 아니야? 아니겠지. 직선제 개헌을 원한다는 건 6월민주항쟁 그 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요거랑은 아니지, 안 맞지? 그래서 그 신민당은 1985년에. 자, 그래서 12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하게 되거든요. 자,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278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자, 계엄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자, 총을 들 수밖에 없었다. 맨 마지막 줄에 시민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는 5.18 민주화 운동.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발포자, 그러니까 발포 명령을 한 사람 있죠. 우리가 심증은 있지만 증거는 없는 거야. 대강 누군지 알 것 같긴 하지 않아? 모르겠어. 그 사람이겠지. 얼마 전에 사망한 그 사람이게 두 명인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겠지. 역대 대통령이었던 둘 중에 한 명이겠지. 자, 그런데 그 발포자가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발포 명령자가 곧 밝혀질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누군지 알 것 같긴 한데 이게 딱히 어디 뭐 문서라든가 증거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또 본인이 고백을 안 하고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참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우리가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지. 그 사람이지.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밝혀내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증거라든가 자료 같은 걸 제시하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다. 심지어는 직접 광주로 내려가서 지휘했다고 증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온 걸 봤다. 내가 그 헬기를 조정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문제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자, 연도 1980 시기 자, 그럼 1번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직선제 개헌은 6월 항쟁,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이죠. 1987 자, 그 다음에 2번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일어난 건 뭐예요? 4.19 혁명. 그래서 2번은 4.19 혁명. 4.19 혁명은 1960. 자,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하야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3번도 4.19 혁명. 자, 4번 신군부 퇴진운동을 했다. 신군부가 등장해서 계엄령을 확대하면서 5.18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신군부 퇴진. 여기 전두환 신군부 퇴진과 관련이 있다. 맞아요.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278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